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딥시크와 챗GPT 5.1 유료 버전을 가지고 실제 폐암 환자 증례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례입니다. 증례는 65세 여성이고 비흡연자이십니다. 기침이 지속되어 시행한 체스트 엑스레이와 체스트 CT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펫CT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펫CT 검사 판독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6.5cm짜리 메스가 발견되고 디스탈 렁 obstruction이 동반이 되며 메디아스트랄 플로라 인베이전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도 의심이 된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챗GPT 5.1과 딥시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환자의 런캔서 스테이지와 치료,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5.1 유료 버전입니다. 챗GPT 5.1은 특징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시간 인터넷 서치를 한 정보를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리즈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례에서 준 정보들을 가지고 먼저 서머리를 하고 스테이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를 한 다음에 스테이지와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리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는데요. 우측 중엽에 6.5cm짜리 고대사성 종괴가 있고 림프노드 메타가 의심이 되고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이 환자 런캔서 스테이지를 스테이지 3B로 줬습니다. 스테이지 3B로 준 이유는 튜머 T 스테이지에서 메디스타널 플로라까지 침략 무의신이라는 정보를 더 크게 해석해서 T4로 봤기 때문에 T4N2M0로 분류되어서 스테이지 3B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스테이지 3B의 치료 계획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수술 전 선행 항암 치료를 한 뒤에 반응이 좋았으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컨커런트 케모 레디오 테라피가 표준 치료로 권고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비흡연자이면서 EGFR 뮤테이션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노시스에 대해서는 스테이지 3B로 해석했을 때 5-year survival을 10에서 20% 내외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다만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발전과 함께 예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으로는 이 환자가 T4이고 N2, M0가 의심되기 때문에 스테이지 3B로 판단했고 치료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필요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를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노시스는 전통적으로 5-year survival rate를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딥식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식은 특징적으로 인터넷 서치를 한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주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한글 사이트와 영문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서치하고 중국어 사이트도 서치해서 현재 있는 정보를 서치를 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즈닝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챗GPT 5.1 버전의 리즈닝 과정과 비교적 유사하게 리즈닝을 해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딥식은 이 환자의 캔서 매스의 크기가 6.5cm라는 것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T3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선 봤는데요. 다만 메디아스티날 플로라 이비에이전이 되면 T4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림프노드 메타는 현재 PET-CT 상으로는 N2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T3 N2M0로 봐서 스테이지 3A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림프노드가 실제로 바이옵시 결과 네거티브가 될 때는 스테이지 2B라는 정보도 주었습니다. 딥시크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서치를 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징을 한 근거 웹사이트의 링크를 바로 제시해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도브랑키얼 울트라소노 가이디드 바이옵시를 통해서 림프노드 메타가 의심되는 것이 실제로 림프노드 메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사용을 위해서 조직검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가 T3N2M0의 경우에는 스테이지 3A일 텐데요. 스테이지 3A의 경우에는 네오주번트 케모 레디에이션을 한 다음에 가능한 경우 서지컬 리섹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림프노드 메타가 의심되는 부분이 조직검사에서 네거티브가 나올 때는 2B일 텐데요. 2B일 때는 서지컬 리섹션도 치료로 권고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프로그노시스로 스테이지 3A에서는 5year survival rate가 20에서 3%, 30%인 것, 스테이지 2B에서는 5year survival rate가 40에서 50%인 것을 제대로 잘 제시를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챗GPT 5.1 버전에서는 메디시널 플로라 인베이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서 해석을 해서 T4로 봤기 때문에 스테이지 3B로 봤고 딥시크의 경우에는 튜머 매스 크기 자체를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T3N2M0로 봐서 스테이지 3A로 주로 해석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까지 같이 줬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이부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만약 조직검사 결과에서 6.5cm짜리 렁매스에서는 아데노CA가 발견되고 아데노CA에서 나중에 최종 뮤테이션 결과가 EGFR 뮤테이션이 발견되었다면 그리고 림프노드에서는 모두 다 말리그넌트 셀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스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챗GPT 5.1에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비슷한 과정의 리즈닝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제공을 하였는데요. 답변 결과 종양 크기가 6.5cm이기 때문에 T3 그리고 이브스증의 조직 검사에서 모든 림프절 전이가 음성이기 때문에 N0 그리고 전신 검사에서 원격존이 소견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M0로 봐서 결과적으로는 T3N0 M0로 스테이지 2B로 봤습니다. 스테이지 2B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절제 후에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지스플란틴 기반의 항암화학 요법을 할 수 있고 아도라 트라이얼 결과에 의거해서 오시머티닙 등을 보조 요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지 2B의 경우에는 먼저 수술을 한 다음에 환자가 EGFR 뮤테이션 양성 소견을 보일 경우는 환자 자부담으로 오시머티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시머티닙이 이렇게 스테이지 2 상태에서 수술을 한 뒤에 보조 항암 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라는 근거는 아도라 트라이얼에서 제시하였고 아도라 트라이얼이 퍼블리시된 시기는 2020년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 5.1이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0년에 발표된 이 논문을 사전에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라이얼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주번트 치료제로 오시머티닙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후에 대해서는 스테이지 2B의 파이브의 서바이벌 레이트를 40에서 50% 내외로 제시하였습니다. 요약으로는 6.5cm짜리 아데노 CA이면서 EGFR 뮤테이션이 양성이고 림프노드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T3N0, M0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2B. 스테이지 2B의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먼저 한 다음 시스플라틴 같은 백금 기반의 항암제를 사용한 보조 항암요법을 쓸 수 있고 환자가 EGFR 뮤테이션이 있을 때는 오시모티닙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딥시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에도 동일한 조직검사 결과를 제시하였고 딥시크도 챗GPT 5원과 비슷한 리즈닝 과정을 쭉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기 좋게 한글로 설명해 달라는 프롬프트를 넣었고 한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가 65세 여성 비흡연자고 아데노 CA가 발견됐고 EGFR 뮤테이션이 확인되었고 림프노드 바이옵시 결과 N0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정보가 추가가 되자 딥시크도 이 환자의 TNM 스테이지를 T3, N0, M0로 해석해서 스테이지 2B로 제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B의 경우에는 역시 로벡토미 같은 서지컬 액션을 한 다음에 어주번트 테러피를 할 수 있고 이분은 EGFR 뮤테이션이 발견됐기 때문에 포스트 오피 어주번트 테러피로 아도라스 트라이얼에서 발표됐듯이 오시모티립을 사용하는 것이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는 것도 같이 잘 제시를 하였습니다. 치료 순서도 수술과 EGFR 뮤테이션 확인한 다음에 TKI, 오시모티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제시하였고 예후도 스테이지 2B 기준 5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40에서 50%인데 오시모티닙 같은 보조 항암요법을 사용했을 때 서바이벌 게인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발 위험 요인까지 이 환자의 PET-CT에서 메디에이셔널 플루라의 인베이전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정기적인 팔로업이 필요하다는 추가 정보까지 제시를 하였고 수술 후 추적 검사까지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약을 보면 챗GPT 5.1이나 딥시크나 비슷한 서머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T3N0, M0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2B이고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 EGFR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 오시모티립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동일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다른 경우로 줘봤는데요. 만약 기관지 내시경 이보수 조직검사 결과가 렁메스에서 아데노 CA와 EGFR 뮤테이션이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림프노드에서도 아데노 CA와 EGFR 뮤테이션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T3인데 N 범주가 N2가 되게 됩니다. 즉 T3, N2, M0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3A가 되게 되겠고 스테이지 3A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네오주번트 치료 후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 됩니다. 그리고 네오주번트 치료에서 더 권고된 것은 컨커런트 케모 레디오 테라피가 표준요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커런트 케모 레디오 테라피를 한 뒤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술을 하고 보조 항암요법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제대로 잘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GFR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라면 수술 후 보조 치료로 오시모티닙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설명을 하였지만은 역시 레퍼런스를 2020년에 발표된 아도라 트라이얼로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노시스는 스테이지 3A에서 파이버의 서바이벌 레이트를 15에서 30%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딥시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에서는 T3N2 M0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3A인 것을 제대로 잘 설명하였고 수술 가능성을 먼저 평가해야 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네오주번트 테라피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가능할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보조 치료로 아도라 트라이얼 기준 오시모티립을 장기 투여할 수 있다는 것도 제대로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후로는 스테이지 3 non-small 런 캔서의 5 서바이벌 레이트로 20에서 30%를 제시하였고 표적 치료 병용을 할 때 생존율이 더 향상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한과 동시에 레퍼런스로서 플로라 트라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로라 트라이얼의 경우 2024년 8월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2024년 8월에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챗GPT 5.1에서는 플로라 트라이얼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은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아서 설명해주는 딥시크의 경우에는 플로라 트라이얼도 레퍼런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및 추적사항까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종적인 서머리의 경우에는 T3, N2, M0, 스테이지 3A이고 EGFR 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오시모티립을 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제대로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전반적인 그 서머리와 메디컬 리즈닝 그리고 설명하는 수준은 챗GPT 5.1 유료 버전과 딥시크가 비교적 동일한 수준의 설명을 제대로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챗GPT 5.1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 8월에 발표된 논문에 대한 그 정보 제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딥시크의 경우에는 실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논문까지도 레퍼런스로 삼아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최근에 딥시크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서 답변을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여러 번 트라이를 해야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